듣기만 해도 전율이 퍼지는 일렉 기타의 연주와 야생마처럼 활주하는 F-14 톰캣 옆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톰 크루즈 아저씨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전설의 레전드 영화 탑건이 탑건 매버릭으로 36년 만에 다시 돌아와 아빠 아들 모두를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학기술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전세계 공학도들의 꿈의 메카닉 F-14 톰캣과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FA-18 슈퍼 호넷에 대해 알아보면서 영화 탑건 시리즈에서 등장한 톰 크루즈 행님처럼 새끈하고 쌈박한 진짜 주인공 전투기들이 얼마나 쫄깃하고 화끈한 기술을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투기 F-14 톰캣. 1986년 탑건의 F-14가 라떼 시절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90년대 메카닉 만화 영화를 좋아했던 아이들에게도 F-14라는 이름은 몰랐겠지만 로망의 전투기로 남았는데요. 90년대 골든타임을 장식했던 공중파 만화 골드런이나 다간에서도 바로 이 아름다운 기체가 등장합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날개와 각진 공기 흡입구와 동체에 흠뻑 빠져 국민학교 앞 문방구에서 시웅시웅 윙윙 소리만 내며 바라만 보기만 했던 꼬맹이가 어느새 훌쩍 커버려 유튜버가 되었는데요. F-14 톰캣은 1968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당시 해군과 공군의 공통 전투기 개발 사업이 취소되면서 새로운 해군만의 함대 Naval Fighter Experimental VFX 방공 전투기 계획을 통해 탄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의 공군과 해군은 서로 라이벌 관계였는데요. 당시 공군은 지공 침투를 위한 대형 폭격기를 원했지만 해군의 생각은 오로지 항공모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의 이륙과 착함이 용이하면서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서 오는 적기를 먼저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함대 방공 전투기가 필요했던 해군이었는데요. 해군과 공군의 공통 전투기 개발 사업의 취소는 해군만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할 좋은 기회가 되었고 1969년 1월 14일에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F-14 톰캣을 개발하게 됩니다. F-14 톰캣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자유자재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날개인 가변 후퇴이기라 할 수 있죠. 기체의 속도에 따라 주 날개의 후퇴각을 변형할 수 있는 날개를 Variable Sweep Wing 가변이기라고 하는데요. 이 날개가 뒤로 젖혀진 정도인 스윗백 후퇴각이 클수록 즉 날개가 뒤로 젖혀지면 젖혀질수록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높은 속도를 내기에 유리합니다. 이런 가변 후퇴각을 가진 톰캣은 최고 속도가 음속의 2배가 넘는 마하 2.34로 날아갈 수 있는데요. 20도에서 60도까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의 후퇴각을 계산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경납할 땐 후퇴각을 75도까지 후퇴시켜서 앙증맞게 날개를 몸에 딱 붙일 수도 있죠. 또한 톰캣은 AN/AWG-8이라는 강력한 레이더와 AIM-54 피닉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환상적인 콤보입니다. 이 레이더는 165km 떨어진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데요. 무게만 560kg에 달하는 이 강력한 레이더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뒷자리에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탑승해야 하는데 영화 탑건에서 매버릭의 뒷자리에 앉은 구스가 바로 이 레이더 오퍼레이터였습니다. 후에 동시 추적 표적 수와 탐지 거리를 2배로 늘리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처리 속도가 빨라진 AN/APG-71로 레이더가 교체되고 엔진을 비롯하여 여러 부분을 개량한 버전인 F-14D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AIM-54 피닉스 미사일은 비행 중 발사하면 최대 193km까지 날아가는 길이가 4m에 달하는 초대형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톰캣은 항공모함의 착함을 고려해 주로 4발을 탑재합니다. 이 밖에도 중사정 공대공 미사일인 AIM-7 스페로우와 AIM-120 암람, 단사정 공대공 미사일인 AIM-9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1초에 120발 발사하는 20mm M61 벌컴퍼도 장착하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진 F-14 톰캣은 실전 전투에서 그 빛을 보는데요. 1981년 리비아에서 있었던 시드라만 사건이 가장 유명하죠. 당시 리비아는 가다피가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었고 미국에는 레이건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는데요. 1981년 8월 리비아의 가다피는 시드라만 이남 지역을 죽음의 선으로 선포하고 마치 국민학교 짝꿍에게 이 선 넘어오면 다 내 거라고 하듯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넣습니다. 가다피가 국제무역로인 지중해를 막아버리자 미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그러던 와중 시드라만 인근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F-14 2대가 리비아의 수호이-22 2대를 발견합니다. 병서 같으면 도망갔을 리비아기가 이날따라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F-14에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재빠른 톰캣은 이를 회피하고 곧바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리비아기 2기 모두를 격추해버리는데요. F-14가 리비아기를 확인하고 격추한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전투기는 고속 비행에 유리한 고온고압의 연소가스를 분출해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사용하죠. 제트 엔진은 크게
터보제트 엔진, 터보팬 엔진으로 나뉘는데요. 이중 전투기는 주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합니다. 두 제트 엔진의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유사한데요. 터보제트 엔진은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고 압축기에서 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압축된 후 연소실로 넘어와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됩니다. 이때 연소실에서 나온 팽창가스의 힘으로 터빈이 돌아가고 터빈을 통과한 팽창가스는 엔진 뒤로 배출되면서 엔진은 추진력을 얻게 되죠. 흡입구를 통과한 모든 공기가 압축기로 들어가는 터보제트 엔진과 달리 터보팬 엔진은 일부 공기가 전면팬을 통과해서 곧바로 배출부를 통과하는 바이패스 공기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터보팬 엔진의 공기 흐름은 코어를 흐르는 공기와 터보 바깥쪽으로 흐르는 공기인 바이패스 에어로 나뉘죠. 바이패스는 말 그대로 옆에서 지나간다는 뜻인데요. 바이패스 에어는 빠져나가는 고온고압의 공기인 제트를 감싸주어 소음을 줄이고 연료 소모도 줄여서 엔진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터보팬 엔진은 이 바이패스 에어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으로 나뉘는데 우리의 F-14 톰캣 같은 전투기는 소형화에 유리한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이용하죠.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조용하고 효율적인 연비로 일반 민간 항공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을 참고하세요. 초기 F-14의 엔진은 제트 엔진의 터빈 뒤쪽에 달린 연소장치인 애프터 버너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인 DF30P412를 사용했습니다. 이 애프터 버너는 터빈에서 나오는 가스를 한 번 더 가열해주면서 추력과 항속력을 높여주죠. 이 같은 F-14의 초기 엔진은 최대 추력 948톤을 내며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급격한 공중기동 시 엔진이 갑자기 꺼지거나 기관포를 쐈을 때 발생한 가스가 엔진으로 들어가 고장이 나는 등의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래서 다음 개량형인 F-14B와 F-14D부터는 문제점을 개선한 F120GE400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30%의 추력 상승과 더불어 연비와 항속거리에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F-14 톰캣은 1973년부터 실전 부대의 운영을 시작으로 80년대 후반과 90년 걸프전까지 거의 모든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지드라만 사건처럼 격추 실적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성능으로 당시 적기 미그-23, 수호이-22, 심지어 이란에 수출한 미국의 F-4 팬텀까지도 제압하며 성공적으로 호위 폭격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멋지고 성능 좋은 슈퍼카일수록 기름 먹는 하마가 되듯이 F-14 톰캣도 가성비가 그야말로 극악이었는데요. F-14의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약 4,500만원이었는데 후속기로 나온 FA-18 호넷이 약 2,000만원인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군비를 축소하는 흐름이 거세지자 F-14는 93년부터 부대 해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FA-18 호넷을 개량한 슈퍼 호넷이 등장하며 주력 전투기 자리를 슈퍼 호넷에게 내어주었죠. 그렇게 F-14 톰캣은 35년간의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2006년 9월 공식적인 퇴역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70년대 이란에 수출한 톰캣이 아직까지 중동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괜히 레전드 전투기라 불리는 게 아닌 것 같네요. 탑건에 이어 탑건 매버릭의 주인공을 물려받은 기체 FA-18 슈퍼 호넷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FA-18 호넷을 업그레이드한 기체입니다. 밀세가 유지하기 힘든 F-14 톰캣으로 인해 제트기 푸어가 되고 싶지 않았던 미 해군은 대체기로 FA-18 호넷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호넷의 성능이 생각보다 영성에 안 찼죠. 사실 미 해군은 최대한 저렴하게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국회와 국방부의 압박에 기존에 개발 중인 프로젝트 중에서 전투기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능은 모자라지만 가성비 있는 친구인 호넷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 호넷이 기존의 A7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에 반밖에 날지 못했고 가속도나 착함 속도 등 여러 면에서 모자랐습니다. 이 문제점은 리비아 공습이나 걸프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량한 FA-18 슈퍼 호넷을 만들게 됩니다. FA-18 슈퍼 호넷은 슈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전의 중형기 호넷보다 크기는 25%, 엔진 추력은 35%, 연료량은 33%까지 벌크업하고 무장량과 작전 행동 반경도 크게 증가시킨 제공전투, 함대 방어, 지상 타격 등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대형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키워도 F-16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좁아 적게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이 적었죠. 게다가 이 슈퍼 호넷이 나온 이후 이전에 호넷이 작전 수행 후 함대에 돌아올 때 사고의 위험 때문에 쓰지 못하고 남은 값비싼 미사일을 바다에 대다 버리는 논지를 더 이상 안 해도 됐죠. 슈퍼 호넷은 최대 속도가 마하 1.8 정도로 조금 아쉬운 점 빼고 톰캣을 대체할 가성비 전투기였습니다. 1999년부터 함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슈퍼 호넷은 2006년 F-14가 퇴역하면서 거의 모든 해군의 전투기 자리를 호넷과 나눠 먹으며 그야말로 미 항공모함을 거대한 말벌 집으로 만들어놨죠. 이 슈퍼 말벌의 2명이 타는 복자형 버전인 FA-18F 뒷자리에는 탑건 매버릭의 밥과 같은 무기 관제사가 탑승해 대형 디스플레이로 전장 내 상황을 파악하고 쉽고 정확하게 공격이 가능했죠. 그리고 앞자리와 뒷자리 모두 헬멧에 장착하는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라는 시연 장치를 통해 전기의 무기나 기동 한계와 같은 중요 정보를 헬멧에 직접 표시해 손쉽게 조준할 수도 있죠.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슈퍼 호넷은 근접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기 슈퍼 호넷은 호넷과 같은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다가 슈퍼 호넷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슈퍼 호넷 블락2부터 강력한 능동 전자 주사식 레이더인 APG-79 AESA를 장착합니다. 기존의 호넷에 탑재된 기계식 레이더가 안테나 축을 물리적으로 회전시키면서 레이더 빔을 적기에 쏘는 방식이었다면 Active Electronical Scanned Array AESA 레이더는 레이더 안테나 속 송수신 소자 수백에서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상태에서 레이더 빔을 쏘죠. 이렇게 하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탐지 반경도 훨씬 넓어 공중과 지상의 목표물을 함께 추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AESA 레이더는 190km 떨어진 미그 29를 탐지하거나 250km 이상 떨어진 폭격기도 찾아낼 수 있죠. 속도도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1000배나 빠르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를 쓰는 전투기와는 게임이 안됩니다. 일례로 미국 해군에서의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가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보다 3-4배는 더 전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슈퍼 호넷은 이라크전에서 폭격, 항공호위, 적 방공망 제압 등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며 지금도 대부분의 미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 호넷의 파생형인 전자전 기체인 EA-18G 그라울러는 최첨단 능동 전자 공격 시스템인 Active Electronic Attack AEA를 탑재해 400km 범위 안의 적 레이더를 마비시킵니다. 예를 들어 적의 레이더에 아군의 전투기가 안 잡히게 하거나 허상의 전투기를 적의 레이더에 감지시켜 교란시키는 방식이죠. 심지어는 적의 통신기지를 이용해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요. 이런 그라울러를 현재 미 해군에서는 160여 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날에도 이 슈퍼 말벌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뿜 뿜어대며 탑건의 레전드 전투기 자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라떼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톰캣과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슈퍼 호넷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탑건 매버릭을 4DX로 조지고 놨더니 키보드를 칠 때도 운전 시동을 걸 때도 매버릭에 빙의되어 비장하고 호쾌한 파일럿 놀이에 심취하게 되는데요. 공학기술로 똘똘 뭉친 전투기들의 발전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면서도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탑건 오프닝 기타 연주에 전율을 느끼며 한밤중에 나홀로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안내공학 에러였습니다.